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마치 집권 여당은 불맞은 어떤 뭐 멧돼지라고 할까요? 선불 맞은 멧돼지.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갖다 윤리위에 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원수 뭐 그것도 뭐 좀 낡은 시대 뭐 아니, 낡은 컨셉이고 그렇다고 뭐 국가원수도 모독 그것도 뭐 신성 모독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지 뭘. 어저께 청와대 그 뭐 저 나경원 원내대표 예. 그 국회 연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이 친구들도 거의 정신 나간 애들이더라고. 자, 네.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예.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 뭐 한반도 평화하고 아니 나경원 대표가 네. 저 제1야당 당수로서 네. 그 한마디 했는데 제발 그 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얘기 좀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뭔 또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김 실장.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나경원이 했습니까? 서방 언론이 했습니까? 처음 한 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했고 네. 사실 블룸버그는 점잖게 얘기한 거고 지금 미국 강한 매체들은 김정은이의 첩자? 간첩? 에이전트라고 지금 부르는 판에 예. 그래도 그 나경원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했네. 근데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수석 대변인이란 말 좀 듣지 않도록 좀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듣지 않도록 해달라.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네. 또 하나 세 번째 제가 계속 네. 여쭤봐요. 왜 자꾸는 자꾸 물으세요? 아니 물어야죠. 네. 물어야죠. 자, 어제 보면 청와대에서 그런 어떤 입장이 나오니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해찬 대표가 뭐 길길이 날뛰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지금 법률 고문은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이죠. 자, 민정수석인 조국 씨는 형법학자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출신이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경향신문에 네. 조국이 쓴 칼럼이 있어요. 뭐라고 쓰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제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1975년 유신 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나마도 1988년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조국 수석. 청와대 법률고문 조국 수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국 수석도 뭐 형편없는 인간인 걸 처음 알았는데 예. 어제 청와대 성명이 네. 또 웃긴 게 나경원 대표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무슨 또 또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참 얘들이 뭐 정신이 있는 애들. 아니 그럼 뭐 나경원은 무슨 전쟁 광입니까? 평화를 원치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평화를 원치 않는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조국의 그 지적을 얘기해서 이 사람들 뭐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뭐 한 것도 있지만 지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왜 화를 내요?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 처녀 대통령이 그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박정희야. 그리고 예. 박정희 박근혜 누드 사진을 더러운 잠 해놓고 그걸 현역 야당 의원이 국회 얘기를 해. 표창원이가 네. 국회 의원회가 로비에다 전시해놓고 그거 말에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그랬더니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뭐 저도 한 번 더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기 좀 글씨가 할 테니까. 네.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네. 현직 판사라는 자들이 보면은 각하 새끼 짬뽕, 나가사키 짬뽕을 흉내내가고 각하 새끼 짬뽕, 또 혹자는 각하 빅엿 엿 먹어라 라고 대통령을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 한 자는 심지어는 정의당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법률고문이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나요? 브루나이 떠나서 말레이시아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그 공항에서 그 북한 공작 요원들이 김정남이 살해한 거에 대해서 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 이 재판을 공정하게 좀 진행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얘기했습니까? 김정은 동지가 싫어할 걸? 아니 그러니까 저 자꾸 헌법 얘기하고 뭐 법률 얘기하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그 김정남 독살한 사건에 대해서 김정남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법적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저 조국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있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몰랐습니다. 2016년 그 제정된 네. 그 북한 인권법은 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소리 놓고 대한민국은 예.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김정은이를 압박하고 해야지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정치본 수용소도 없애고 그 인민에 대한 저 스탈린주의적인 저 통치를 없애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데에서 계속 북한 저 김정은이를 경고하고 인권 탄압 중단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자칭 네. 저 뭐 무슨 인권 변호사라는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가가지고 국가 원수답게 김정남 그 저 백주 테러한 것들에 대해서 독극물을 써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얘기해야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정부에서 북한과 접촉했더니 김영철 네. 정찰총국장 등 북한의 관계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이의 살해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네. 아까 뭐 보면 국제사회가 그것은 미제들이 우리 조선반도를 갖다가 압박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 인권 변호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가 하셨죠? 네. 자, 우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 여쭙습니다. 지금 보면 유신의 얘기하셨죠? 바로 그 유신헌법으로 공부해서 사법고시 붙은 분이 바로 당신이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입만 열면 인권 변호사 얘기하고 입만 열면 유신 시절 얘기하고 박정희를 갖다가 그야말로 뭐 진짜 뭐 때려 죽일 놈으로 갖다가 부관 참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유신헌법으로 유신의 판검사가 되겠다고 공부했던 문재인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뭐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뭐 대북 정책한다는 자들이 김영철이 얘기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아니 뭐 북한은 뭐 저 말레이시아에 가서 뭐 독극물로 김정은이 죽인 일 없다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에이전트 김정인의 수석 대변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국가원수 못 오겠다. 자,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이 지금 헌법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원래 형법이에요, 형법 전공도. 아니 헌법 자꾸 몰라, 국가원수 모독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형법이야.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된 김연철이라는 사람이 김영철이 아니고 김연철입니다. 저하고 뭐 일가 아닙니다. 김연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2015년에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국가원수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가 군복 입고 해병대 당 대표 갔더니 시절에 야 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국가원수기도 하지만 저 조국 수석의 상관이 이렇게 대놓고서 욕한 사람을 그 대통령 통일부 장관 후보로 인사검증해가지고 올렸다는 것 자체도 조국 수석이 일을 저 얼기설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처삼촌 벌초하듯이. 아니죠. 그러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자, 지금 그들 눈에는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학원 시절에 산호맹, 백태훈과 함께 산호맹 가장 핵심적인 주사파적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았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른바 바지 사장이 불과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사장은 그럼 김정은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자, 근데 바지 사장이라며. 김현철이 오늘 보도된 바 있더니 김현철이 바로 2월 17, 18일 즉 하노이 회담을 갖다 직전에 놓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통일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유엔사 해체에 대한 문건을 만들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철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야 옛날 천안함 폭침 그거 갖다 좀 또 흔한 얘기로 만회하려고 문재인 대표가 갔던 거 아닙니까? 군복 입고
그거 갖고 야 군복 입고 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국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국 눈에는 또 조국과 조국 주변에 있는 그런 주사파적 행동을 하는 어떤 친북적 그런 참모들 눈에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 뭘 퍼줄 수 있을까, 유엔사를 어떻게 하면 해체할 수 있을까,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일 잘하는 거지. 그런가요? 왜? 김현철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5.24 제재라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취해졌던 것들이 그 천안함, 뭐 연평도 폭침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서 했는데 네. 이거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했던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자. 그냥 뭐 풀어주자. 아까 뭐 평화에 대한 두려움. 아니 이게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퍼주고 유화적인 제스처 써주는 거를 그걸 이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언론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전 세계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국 수석도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적인 발언하는 사람도 김정은이 한테 무조건 무릎 꿇고 잘해주자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해서 저 보면 통일로 통일부 장관 시켜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야, 자, 참.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형법 공부 좀 더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법 104조의 2 국가모독죄는 1975년에 그야말로 유신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사라진 31년 전에 사라진 겁니다.